특성화고마다 신입생을 못 채워 비상입니다만 반대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다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폐업으로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못 받은 택시기사들이 10개월째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건립한 수영장이 임금 체불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올 들어 벌써 두 번째인데 포항시에 부실한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진천농장에 사료를 공급한 차량이 경북 북부 지역 한우 농가에도 사료를 공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대구에는 3.5mm의 비가 내렸지만 그 밖의 지역은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려서 쌓였습니다. 이 눈과 비가 그치면 낮부터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매우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욱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사이 내리던 눈과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을 살펴보면 경북 상주군 화서면이 16.5cm로 가장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였고요. 문경은 12cm, 안동은 6.5cm, 대구에는 3.5mm의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눈과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람인데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특성화고마다 신입생을 못 채워서 비상입니다만 반대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학을 진학하기보다는 일찌감치 적성을 찾아 취업을 하겠다는 학생들의 선택이 늘고 있습니다. 조지한 기자입니다. 밀가루 반죽도 하고 피자도 만드는 학생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2학년을 마친 뒤 3학년 과정을 산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문계로 갔다가 이제 요리에 대한 이렇게 접었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직업관 이런 거 알게 돼가지고. 국영수 같은 입시 위주 과목이 아니라 직접 미용도 하고 바리스타 교육도 받는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1년 과정이 끝날 때면 자격증 취득자가 95%를 넘어섭니다. 처음에 제가 요리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시설도 되게 좋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제가 되게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되게 좀 약간 수업의 몰입도나 집중도가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 91년 4개 학과로 시작한 산업학교는 수요가 늘어 현재 7개 학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산업학교 지원이 늘면서 지난해부터는 지역의 2개 전문대학에서 고등학생 직업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700명에 이르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 준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최근에 보면 한 40%에서 50% 정도 좀 되고 나머지는 주로 전문대학을 진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대학부터 가고 보자는 학력 인플레이션 시대에 일찌감치 직업교육으로 방향을 튼 학생들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213명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대상자는 개인 97명과 법인 116곳으로 체납액은 241억 원에 이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3명, 건설건축업 30명, 서비스업 29명 등이고 사유는 부도나 폐업이 15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명단 공개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관어사업 제한, 은닉재산 추적 등 징수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서번들은 내일과 모레 이틀 사이에 대구의 기온이 영하 6, 7도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옥내 배관과 수도 계량기가 동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도 계량기는 보호통 내부를 헌옷이나 스티로폼 등 보온재로 채워야 하며 외부 보호통 뚜껑과 속뚜껑은 항상 닫아둬야 합니다. 노출된 수도관도 스티로폼 등 보온재로 감싸서 물과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수돗물은 조금씩 흐르게 해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이 발생한 택시기사들이 10개월째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노동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강택시는 20억 원 정도의 빚을 지고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다가 지난 2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50명이 넘던 택시기사는 11명으로 줄었고 체불임금은 1억 1,400만 원이나 됩니다. 1년 가까이 거리 농성 중인 노조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이 회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내놓는 것은 전부 다 노동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분홍판을 살려서 협동조합 형태든지 전자에 있었던 달구벌 버스 형태로 자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의 운행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구벌 버스도 지난 2005년 국일여객 부도 이후 30억 원의 임금 체불과 반년 동안의 농성 이후 대구시의 중재로 2006년 달구벌 버스라는 이른바 자주관리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기사들이 1인당 800만 원의 회생 자금을 내 운행비를 마련하고 경영을 직접 맡아 지금은 빚도 대부분 갚았고 서비스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8월부로 그 44억 원 부채를 안고 있었던 외부 부채를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고 1인당 그 상여금 유예했는 부분하고 초기 회생 자금하고 합쳐서 약 그 1,800만 원씩 내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택시가 달구벌 버스와 다른 점은 금강택시 사업 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황이어서 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협동조합 형태의 택시회사 운영 이 부분은 이 면허가 취소된 금강택시와 결부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다른 택시를 인수를 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가고자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대구시가 달구벌 버스 탄생 때처럼 적절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노동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치료비를 차명계좌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치과 매출을 줄여서 소득세 3억 2,900만 원을 내지 않은 치과의사 이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을 숨겨 포탈한 세금이 3억 2,900만 원에 이르지만 모두 납부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치과의사 이 씨는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약 10억 원의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줄여오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또 인터넷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 세월호 생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산시에 사는 대학생 권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폐륜적인 댓글을 게시해 모욕을 줬지만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4월 경산에 있는 한 PC방에서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해 세월호 사고 생존자 여고생 기사에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지역에 발생한 충북 진천 농장에 사료를 공급한 차량이 경북 북부 지역 한우 농가에도 사료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시군은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관련 농가의 한우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구지역이 발생한 충북 진천에 사료를 공급한 차량이 드나든 안동 지역의 한 한우 농가입니다. 생석회를 농장 진입로에 뿌리고 방역 차량으로 소독을 강화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차단 방역이 매일 펴지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한우에 대해서는 사료 차량이 다녀간 지난 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가축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 농가에 대해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기타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자체에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북 진천에서 구지역이 발병한 이달 3일을 전후해서 사료 차량이 드나든 곳은 안동만 7개 농장이지만 현재 한 곳을 제외하고는 방역 관리 기간이 지났습니다. 문제의 사료 차량은 이곳 안동뿐만 아니라 영주와 상주, 문경 등 북부 지역 농장에 사료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역관리기간 안에 있는 곳은 안동과 상주 한 군데씩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충북 진천의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도내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 백신 접종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와 돼지 14만 마리가 매몰된 지난 2010년 안동 구제역의 악몽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은 경북 북부 지역을 또다시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KBC 광주방송과 KBC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4 KBC 목민자치대상 광역단체장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김 지사는 상금으로 1억 원을 받게 됐는데 전액을 영원함 상생을 위해 기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단체장상에는 최성 고양시장과 조충훈 순천시장이 공동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시상식은 내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국내 연모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동성제약이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신약개발연구소를 건립합니다. 대구시는 오늘 시청에서 동성제약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협약을 체결합니다. 동성제약은 내년 상반기안에 연구소를 착공하고 항암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신약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의료기기업체 7곳과 동성제약을 포함한 제약업체 4곳입니다. 대구시는 의료관광 선도 의료기관 11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덕영치과병원, 푸른병원 등 병원급 5곳과 스마트치과, 동대구 피부과, 김앤송 성형외과 등 의원급 6곳입니다. 의료관광 선도 의료기관은 지역의 우수 의료기술을 해외에 적극 알리고 의료관광 유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구시는 이들 기관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다양한 신규 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해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건립한 수영장이 임금체불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올 들어 벌써 2번째인데 포항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해 마련된 시립여성문화관 수영장. 이곳에서 올 들어 벌써 2번째 수영 수업이 멈췄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수영 강사 등 19명이 항의성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예 어제 아래부터는 아예 선생들 안 나가 못한 사람들 못했어요. 이거를 못 받았어요. 강습을 못 받고 우리도 오늘부터는 우리도 강습 못 받았어요. 운영업체는 공공요금과 인건비 인상에도 요금을 올리지 못해 고질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계속 이제 영업 손실이 계속 오다 보니까 그게 어떤 계속 누적된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운영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포항시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사 1명이 30여 명을 가르치는 등 정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수질에도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늘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시에서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시의 책임이 아니다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늘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자 포항시는 뒤늦게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시에서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와 운영업체가 문제 해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계명대학교가 운영 중인 공자아카데미가 중국공자아카데미 총부로부터 2014 올해의 공자아카데미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공자아카데미는 전 세계 공자아카데미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곳에 주는 상으로 계명대는 지난 7일 중국 하문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공자아카데미 세계 총화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계명대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문화교류와 중국어 교육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을 받았습니다. 구미대학교와 대구 그랜드호텔 면세점이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에 관한 고용 예약형 업무 협약을 맺고 구미대 졸업생을 일정 인원 이상 채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미대학교는 내년부터 재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비롯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서부 일동에서 기와집 식당, 쭈나라 꿈이, 성암산 할매 묵집, 성암산 오리 각각 5만 원, 경산시 서부동 미스터 세븐 10만 원, 경산시 삼성일리 경로회에서 10만 원, 경산시 송백일이 노인회장 태승평 씨 10만 원, 경산시 남천면 새마을분유회에서 20만 원, 경산시 남천면 삼성역길 36의 9 고정무 씨 20만 원, 성주군 수륜면 성이리 주민들께서 17만 원, 성주군 수륜면 오천 이리 주민들께서 22만 원, 성주군 수륜면 성일리 주민 24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밤사이 내리던 눈과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눈과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람인데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눈구름대는 동쪽으로 대부분 물러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밤에도 약하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4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에는 변화가 없겠습니다. 문경과 상주는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도로 아침 기온보다 2도가량 더 내려가겠고요. 북부 지역도 아침과 낮의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4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 목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페리노 이야기 들어볼래?